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측 불허의 전개로 시청자를 사로잡은 드라마 파인 촌뜨기들의 8화와 9화를 리뷰와 남은 11화, 12화 예측까지 해보려 합니다. 도자기 캑이라는 독특한 설정에서 시작해 이젠 욕망과 배신, 생존을 둘러싼 본격 미스터리 스릴러로 진화한 이야기. 과연 이번 회차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8화의 핵심은 임전출의 죽음입니다. 머구리로 들어간 전출은 천 회장이 내린 비밀 미션을 수행하기로 결심한 오관석에 의해 산소 공급이 끊긴 채 바닷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하지만 이 죽음을 목격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희동입니다. 그는 전출과 가까워졌던 터라 분노하며 삼촌에게 주먹까지 날리지만 선자 구출에 필요한 돈 100만 원 앞에 결국 진실을 숨깁니다. 이 순간부터 희동은 누구보다 도자기 캐기에 진심인 인물이 되어갑니다. 반면 양정숙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출의 죽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 사건에 천 회장이 개입했는지를 먼저 따져보죠. 그리고 전출이 말했던 해외 유배설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의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는 단지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백수였을 뿐. 양정숙의 냉정한 판단력은 이후 천 회장을 향한 위험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김 교수는 사기 전력 때문에 결국 덕산 일당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총을 들고 발악하지만 무용지물. 이때 김 교수가 소지했던 총은 엉뚱하게 복근이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총의 가치는 무려 500만 원. 곧 복근이 이 총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됩니다. 특히나 그가 오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만큼 누군가를 겨눌 가능성이 다분하죠. 이제 9화로 넘어가 볼까요? 정부의 제3차 도자기 발굴 계획이 발표되면서 심홍기 경장은 점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촌 벌구의 죽음 소식까지 전해지자 그는 결국 도굴당과 선을 긋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암자도로 팔려간 선자는 스스로 손목을 긋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선자가 팔려간 걸 알게 된 희동은 100만 원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결국 정숙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양정숙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아이의 아버지인 희동에게 100만 원을 선뜻 건넵니다. 이 장면은 정숙의 감정선이 무너지는 첫 순간이기도 하죠. 정숙은 이미 천 회장을 완전히 제거할 궁리를 시작한 상태. 천 회장의 주치에 닥터 김에게 은밀한 부탁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회장에게만 치명적인 처방. 이 선택은 회장뿐 아니라 정숙 본인의 몰락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하죠. 그리고 회장이 생각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정숙. 단순히 죽이기만 하면 끝일 줄 알았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김코치와 덕사는 관석 일당이 모아둔 도자기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김 교수에게서 원나라 시대의 도자기가 수억 원 가치가 있다는 정보를 들은 뒤 신안으로 향하죠. 홍기는 관석에게 협조를 약속하며 살아남기 위한 거래를 시도하고 관석은 결국 그를 풀어줍니다. 이처럼 8화와 9화는 이야기의 중심축이 도자기에서 인물 간의 심리전과 갈등 그리고 욕망의 총량을 겨루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출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닌 관계의 고리를 흔드는 폭탄이 되었고 복근의 총, 정숙의 임신, 홍기의 갈등, 천 회장의 생사까지 모든 조각들이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10화와 11화를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원작 웹툰의 결말을 토대로 드라마만의 확장된 서사를 더해 숨겨진 떡밥, 갈등 구조, 캐릭터의 감정선까지 분석해보겠습니다. 관석과 희동, 김 교수 패밀리, 그리고 정부 인양팀까지 모두 한 장소에서 얽히는 긴장된 3자 대치. 관석은 모든 걸 잃기 전에 도자기 보물을 챙겨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부산에서 올라온 김코치와 덕사는 김 교수를 인질 삼아 도자기의 진짜 가치를 빼내려 하며 희동은 선자를 구하고 동시에 보물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양심과 싸워야 합니다. 특히 김 교수가 놓고 간 권총이 어느 순간 모두의 운명을 가를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발이 총성으로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 충분히 예고되고 있죠. 그리고 조용히 가장 위험한 패를 쥔 인물, 양정숙. 그녀는 천 회장의 도장을 훔쳐 도자기 보물에 투자하려 하지만 뜻밖의 현실,
천회장이 죽으면 모든 대출금이 회수된다는 사실 앞에 혼란에 빠집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사실, 양정숙은 지금 희동의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동과 복수 사이, 그리고 태아의 미래 사이에서 양정숙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천회장을 살려두려는 이유, 그것이 단순한 돈 때문일지, 희동 때문일지는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한편 희동과 양정숙의 관계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희동은 선자를 구하기 위해 정숙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정숙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건네며 그를 안아줍니다. 그 짧은 포옹 속에 정숙은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품을 전해주고자 한 건 아닐까요? 그 애틋함이 희동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복선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관석은 점점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속이며 혼자 도망칠 궁리를 하고 도자기를 실은 트럭을 따로 빼돌리려 하죠. 하지만 뜻대로 될 리 없습니다. 관석의 메모는 중요한 떡밥입니다. 그 메모는 지금까지의 실종과 사건들의 단서였고 결말에서도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디어 클라이맥스, 정부의 인양 작업이 시작되고 부산 패밀리, 관석 일행, 그리고 뒤늦게 돌아온 심홍기 형사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입니다. 김코치와 덕사는 유물 탈취를 위해 무장한 채 나타나고 관석은 자신을 배신한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려 합니다. 심홍기는 이 모든 사건의 실체를 폭로하려는 듯 도착하지만 결국 모두가 각자의 욕망으로 눈이 멀어 폭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입니다. 원작 웹툰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폭발 속에서 살아남은 듯한 한 남자, 화상 입은 얼굴, 절단된 다리. 그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희동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죽거나 사라진 뒤 혼자 살아남은 자가 그 모든 참혹한 선택들의 대가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상징적 결말.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정숙이 희동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웹툰처럼 관식과 희동을 죽이기 위해 정숙이 송 사장과 짜고 농약을 먹이면서 이로 인해 차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사고를 당하는 설정은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차마 뱃속의 아이 아빠를 죽일 수는 없어 정숙이 마음을 바꿔먹고 원작보다는 더 인간적인, 더 희망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마지막 장면은 양정숙이 아이를 낳고 희동과 재회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물을 쥐고도 고통 속에서 끝내는 관석의 파멸일 수도 있죠. 드라마 파인 촌뜨기들은 단순한 범죄극이 아닙니다. 탐욕과 관계,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해부하는 작품이죠. 과연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10화, 11화 결말. 마지막 회차 리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